국민의힘 대선 경선 버스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늘 출마 선언을 했고요. 오늘 이준석 당대표가 경선 후보 이벤트를 마련했는데 웬일인지 유력 후보들이 모두 빠진 모습도 연출됐다고 하죠. 여러 정치권 상황 이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스하이킥 고정 출연자셨는데 너무 바쁘셔서 그동안 못 모셨습니다. 오래간만에 뵈었습니다만 네. 뉴스하이킥 여전히 많은 애청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듣고 있어서 네. 표창원 선수가 표창원 프로의 기질을 발휘하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사실 김기현 대표께서 계시면 더 많이 청취자들이 늘었을 텐데. 아유, 좋은 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현안들이 무척 많습니다. 원내대표 지난 4월 30일에 취임하셨잖아요. 예. 이제 곧 취임 100일째를 맞으실 텐데요. 너무 바쁘긴 하시겠지만 좀 소회를 정리한다면 어떠세요? 이제 이번 주 말이 되면 이제 100일이 됩니다만 예. 4월 30일에 제가 이제 선출될 때만 하더라도 네. 우리 당 지지율이 여전히 20%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당이 여전히 아직도 상당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제가 그 원내대표 되면서 40% 지지를 끌어올리겠다. 아하. 그러면 야권 통합의 플랫폼으로서 네. 빅텐트를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었는데 예. 조금 요즘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한때 40% 이제 육박하기도 했던 등으로 네. 조금 많이 지지율도 회복되고 대한정당, 뭐 수권정당 이런 형태로 조금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데 매우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 사이 또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이준석 당대표 또 선출하면서 좀 예. 센세이션도 좀 일어났고요. 아하. 요즘 이제 여야 사이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 하긴 합니다만 네. 상당히 이제 저희들로서는 고무적인 상태까지는 이르렀다.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전당대 말씀 주셨으니까 질문을 좀 드리자면 사실 전당대회에서 조금은 놀랍게 예상외로 이준석 당대표 선출이 되면서 일각에서는 김기현 원내대표와 이준석 당대표는 뭔가 좀 케미가 안 맞지 않을까? 두 분이 서로 연결고리도 없고 성향도 많이 다르고 걱정이 많았는데 어떠세요? 우리 당이 가지고 있었던 오랜 그 이미지를 탈피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심지어 저희들 그 전당대회 마치고 나서 뒤에 들려오는 말씀을 들으니까 뭐 60대, 70대 되신 우리 핵심 당원들, 네. 뭐 수십 년 동안 당원을 해 오셨던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들으니까 네. 자기도 이준석 뽑았다고 하시면서 내가 보건대 여러 가지 뭐 위험 요소도 있곤 하지만 예. 그래도 당이 변화하는 데는 그 사람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내년 대선 전략 차원에서 보면 당이 획기적인 변화를 좀 대표의 그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하셨다는데 그런 네. 면에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어떤 분들은 뭐 나이가 36살 차이 나니까 아버지하고 아들 뻘쩍 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케미가 맞겠느냐 말씀도 주셨는데 그때 예. 아마 제가 여기 하이킥에 나와서도 말씀드리지 않나 싶은데요. 네.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하는 역할이 좀 다르다. 그렇죠. 다른 거는 한쪽은 일종의 그 당시 한참 자동차 논쟁도 많이 있었는데 예. 자동차라고 친다면 그 당 대표는 그 이제 디자인을 멋지게 하고 아주 좋은 색상을 뽑아내고 굉장히 미관적으로 아름답게 외관을 잘 만들어서 일단 상품이 이게 그 호감이 가게 하는 거, 매력적이게 하는 거, 그게 당 대표 역할이고 원내 대표는 자동차를 뭐 어떻게 잘 구동해서 엔진에 고장 없이 돌아가게 하고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 힘을 내면서 화물을 실어 나갈 수 있도록 잘 할 것이냐 이런 형태의 일이기 때문에 네. 각자 역할이 그 범위가 다르다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 네. 저희 국회의원 뭐 정당의 중심축은 아무래도 국회 아니겠습니까? 예, 예. 국회에서의 실무적인 일들을 포함해서 여야의 협상의 문제, 전략의 문제, 법안의 문제들은 제가 다 네. 오랫동안 정치 경험과 또 현장 행정 경험 이런 걸 녹여서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럭저럭 저희들이 103석인데요. 예. 지금 180석 되는 여당하고 사이에서 뭐 그럭저럭 대등한 관계를 잘 뭐 유지해 왔다. 심지어 네. 원구성 협상을 하면서는 뭐 법사위원장의 배정을 포함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협상도 이뤄냈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일은 하고 또 당 대표는
외관에서 뭐 많은 당원들을 모아내고 또 그 시너지를 만들고 하는 그 역할을 또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콤비가 알겠습니다. 잘 이루어지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휴가 다녀오셨잖아요. 예. 근데 휴가 가신 동안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깜짝 나 홀로 입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뭐 관측 보도들도 있었고, 근데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그 장면에 대해서 어색한 입당이다, 어색한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예. 보십니까? 좀 뜻밖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윤석열 이제 예비 후보라고 불러주기를 하시던데요. 네. 윤석열 예비 후보하고 사전에 만나서 둘이서 만나서 한 1시간 반쯤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입당 전에요. 네, 입당 전에요. 네. 그때도 입당을 뭐 하겠다는 의사는 확고하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그 입당하기 전에 사전에 네. 뭐 그 뜻은 전달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 그런 것으로 뭐 이해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뭐 뉴스를 보고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약간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예. 뭐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8월 2일 날 입당하기로 사전에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누설이 되면서 네. 뭐 기왕에 이럴 바에는 빨리 입당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하던데 어떻든 모양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서 네.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쳤다 뭐 아하. 그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네. 뭐 입당된 것 자체로서는 환영하는 일이고 예. 반가운 일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당이 야권 통합의 플랫폼 네.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입당 전에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하셨는데 입당 후에도 윤석열 예비 후보 여러 이제 설화에 시달리면서 구설수에도 오르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부정식품 발언, 뭐 밀란 발언, 또 페미니즘 관련된 발언 이러면서 어려운 상황인데 정치 선배이시기도 하시고 원내대표로서 유력 예비 후보 좀 도와주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저희 당 후보가 지금 한 13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어느 특정인을 뭐 거명해서 뭐 지지하거나 또 뭐 비호하거나 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조언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치에 처음 입문하다 보니까 네. 이게 정치적 언어라든지 정치적 행동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정치인들의 그 세계나 이 구조는 상명하복의 체제가 아니고 협업의 관계인데 네.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명하복의 체제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서 조직의 수장을 또 오랫동안 맡고 있다 보니까 조금 다른 문화에 익숙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오해를 받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을 자꾸 해서 구설수에 오른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뭐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좀 말의 말을 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아하. 필요한 말을 중심으로 키워드 네. 그 이슈에 대해서 핵심 이슈가 무엇이냐,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냐 그걸 중심으로 얘기하고 말수를 좀 줄이고 네. 그리고 정치적인 그 여러 가지 언어들은 표현하기에 따라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이상한 방향으로 이게 꼬아갈 수 있다.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또 다른 유력 대선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오늘 대선 출마를 본격 공식 선언했지 않습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오늘 사실 저도 뭐 하루 종일 일이 바빠서 출마 선언하는 그 장면을 못 받았습니다. 못 보셨어요? 예, 기사하고 출마 선언문을 얼른 봤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인재가 영입도 되었고 또 출마 선언한 것이어서 의미가 큰 그런 행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동안 그분이 살아왔던 삶의 궤적을 되돌아보면 굉장히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 아주 실천적인 그 모범의 삶, 보수의 가치를 자신이 삶으로 실천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다만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약간 윤석열 그 예비 후보와 같은 그런 문제들은 좀 더 잘 신중하게 처신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또 다른 현안이 국민의당과의 합당 아닙니까? 상당히 오랜 좀 시간이 흘렀고요. 합당을 얘기가 시작된 지 아직까지 진척이 없고 실무회담이 거의 뭐 종료가 된 상태에서도 어떤 결론 없이 그냥 끝나버렸고요. 그러면서 서로 날선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 합당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안철수 대표께서 합당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충심해서 드리고 싶고요. 안철수 대표가 소극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합당이? 제가 판단하는 데는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동안 합당을 위한 협상을 했던 그 협상의 팀장으로부터 제가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네. 어저께까지 보고받은 바에 하면 그 국민의당에서 요구했던 조건 거의 다를 들어줬다는 겁니다. 심지어 당명 변경 요구에 대해서도 네. 우리가 그러면 정말 당명 변경이란 것이 우리 당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지만 네. 그것마저도 그럼 열어놓고 후보가 결정이 되면 안철수 후보도 여전히 우리 당으로 들어오면 후보 중에 한 분으로 되는 거니까 예. 후보가 최종 결정이 되면 후보에게 그 결정권을 주는 방식으로 하자라고까지 양보를 하고 27군데인가 뭐 당협위원장에 대해서 자신들이 자리를 요구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다 오픈하고 어허. 이렇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부채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다 안겠다라고 얘기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네. 거의 대부분의 조건들을 다 들어준 것 같아 보이는데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한다는 거죠. 어떤 조건입니까? 뭐 그걸 좀 여기서 말씀드리기 조금 난처한 일이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가요? 그동안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이슈를 꺼내면서 또 요구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네. 이 서로 간에 신뢰가 생기겠냐는 의문이 드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철수 대표가 같은 것도 매우 훌륭한 인물이고 또 나름대로 자신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분인데 네.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권 교체가 시대적 가지고 그것이 자신이 해야 될 역사적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마당이라면 네. 저하고 둘이서 만났을 때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둘이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을 때도 그런 말씀을 명확하게 자기 하셨고 그게 전 진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신다면 작은 욕심을 버리고 큰 틀에서 대의를 위해서 합류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네. 빨리 합당을 하고 큰 흐름을 향해서 큰 흐름에 타고서 커다란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어제 그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과 말씀 나눴을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셔서 국민의당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그러면 국민의당에서 새롭게 요구한 조건이 어떤 유형과 종류인지 정도는 얘기 가능하지 않으실까요? 뭐 현안이 되고 있는 뭐 이런 그 정책에 관련 정책이나 관련이니까. 법안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예. 그거는 지금까지 전혀 논의된 바도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 확고한 걸 알고 계시면서도 네. 그랬던 것 같다라고 뭐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 예.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합당 문제가 최종 결렬돼 버리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의 또 다른 대선 후보로 나설 수가 있게 되고 야권의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괜찮은가요? 이제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당이 전체로 인식하고 있는 바는 네.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자신의 대선 출마를 별도 외곽에서 하고 제3지대를 만들어 본 다음에 거기에서 자신의 세력을 형성해서 마지막 뭐 다시 그 지난번에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하듯이 그런 방식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보면요. 예.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본인의 뜻이 그게 아니기를 바라지만 네. 지금 여러 가지 보면 그렇게 추정이 되는 그런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아하. 만약에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참 커다란 오판을 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지난번 서울시장 후보 선거 때에도 보셨습니다만 뭐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 당 빨리 입당하라고 저희들 요청했고 본인도 입당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안 하셨거든요. 네. 그러다가 기호 4번으로 등록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호 2번 오세훈 후보하고 단일화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인식하기는 안철수 후보가 이길 거라고 많이 인식했죠. 네. 오세훈 후보는 조건부 불출마 선언까지 사전에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랬었죠. 예, 예. 그런데 뜻밖으로 오세훈 후보가 이겼지 않습니까? 아하. 근데 그때보다도 네. 우리 당의 지지율이 훨씬 지금 높아진 지형입니다. 정치 지형이요. 아하. 그리고 이미 정권 심판을 위해서 야권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국민적 인식이 이게 반 문재인 진영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 마당인데 음흠. 당의 지지율도 뭐 비교가 안 될 만큼 지금 국민의당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네네. 마당인데 11월 달에 그런 방식으로 아하. 단일화 하자고 하신다면
그건 결과가 오판이다. 어떻게 될지 네. 그거 너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으로 네. 가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차라리 지금이라도 우리 당에 들어오시면 예. 상당한 정도의 아마 지금 당내에서 뭐 1, 2, 3위 내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 아하. 지지율이요. 네네네. 거기에서 자신의 상품성을 잘 그 홍보하고 하면 얼마든지 후보가 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좋겠다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셨는데 다음에 다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벌써 끝나버려요. 그러게요.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